금일 시장을 보면 미국 다우지수, 다우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보합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효과 부근에 들어가고 있다. S&P 다우 나스닥 볼 때 S&P가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이 2.68% 급락하고 있죠. 일본 니케이도 0.54% 하락하고,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도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46%가 지금 미국장 끝날 때쯤에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다.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국제 유가는 64.84달러 정도, 거의 약 보합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금 가격이 약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주 중에 하나가 곡물가, 밀인데 밀가격이 4.36%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해외 상품 시장도 이익 실현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나스닥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컸고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핀비즈, 미국의 지금 S&P 500의 시장 지도인데 보시면 뭐 확연하게 드러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가 6.44%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술주들이 3%대 급락,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할 것 없이 나스닥에 대한 대형주들, 빅6 종목군들, 그 다음에 나스닥을 이끈 종목, 그동안 종목군들이 급락하고 있다. 다우는 한 100포인트 정도가 상승했지만 빅테크, 즉 나스닥은 2% 정도 하락한다. 지금 현재 메인에 실린 CNBC 기사고요. 하지만 다우지수도 서서히 이 종가의 선물 기준으로서는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요거는 다우 30개 종목의 차트인데요. 다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폭락하고 있죠. 기술주가 상당히 안 좋다. 산술 평균으로 다우지수는 결정이 되는데 30개 종목에. 근데 애플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8대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S&P 다우 나스닥에서 나스닥이 300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68%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 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1.59% 정도 상승한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일과 같은 경우는 좀 투매가 또 나왔어요. 거기서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고 US 달러는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고요. 이건 커머더티,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해가지고 큰 흐름은 없어요. 큰 흐름은 없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금일 장대 음봉이 나오죠.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국제 유가와 관련됐는데 0.23%, US 오일 펀드는 금일도 좀 상승 중이다. 금 가격, 골드 가격 역시도 소폭의 상승 중이고요. 지수가 한 10%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공포지수. 시장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큰 문제는 아닌데 나스닥이 한 2.6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디클라인 이슈라고 해가지고 이건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인데 금일은 하락 종목수가 좀 크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금일 나스닥이 폭락하는 거는 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반도체 딜러들이 시장에 일제히 물량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26%가 급락하고 있다. 이게 4% 정도 급락이 흔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지금 상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한 달에도 반도체 지수가 4% 정도 폭락은 몇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요 근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0.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전일
국내 지수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MSCI 한국 지수도 마이너스 0.12%큰 움직임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일 국내 지수가 뭐 1.6%가 오른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되돌림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일 오른 폭만큼 금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요거는 공포지수인데 따로 보는 이유는 공포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옵션 변동성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10% 정도가 뛰었는데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러니까 K200으로 따졌을 때 400포인트가 넘는 지수는 과거 250포인트 뭐 이랬을 때보다 한 배 반 이상의 변동성을 가지니까 이게 위아래 1, 2%의 변동성은 과거로 봤을 때는 3%, 4% 이상의 변동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업비트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장된 코인들 역시도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CNBC 메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더리움이 4,000불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한 470만원 그 정도인데 이게 15% 정도의 프리미엄이 껴가지고 500만원이 돌파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4,000불이 돌파된 부분을 CNBC 메인에 나오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강력한 추격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죠.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좀 어떻게 보면 대표 이 가상화폐는 일정 부분 유지가 되지만 그 외에 뭐 도치코인이다 13%가 하락하고 있고요. 보시면 거의 뭐 5%에서 10%가량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상당히 안 좋죠. 나스닥이 하락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펀더멘탈이 없는 이런 가상화폐 쪽에는 더더욱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프가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도치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리플 뭐 많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16%에서 22%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가격은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돌리는 시스템에서 이 김치 프리미엄에 의해서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면 이 원가격으로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도치코인이 뭐 600원에서 지금 한 10원 정도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으로 오르고 있어요. 원래 가격 그러니까 미국 코인 베이스나 뭐 이런 데서 거래되는 현물 가격이 상승해야지 이게 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이 안에 일부 세력에 의한 김치 프리미엄을 만드는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얘네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차익 거래를 할 거예요. 차익 거래, 재정 거래,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재정 거래를 할 때 이게 오른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가 도치코인이 움직이지 않다가 김치 프리미엄만 하락한다. 15%, 14%, 13%, 12% 하락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김치 프리미엄을 보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김프가 요거 사이트를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16%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올라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21%가 지금 올라 있어요. 상당히 올라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한 5%가 폭락한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그대로 폭락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 김치 프리미엄을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고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될 수 있고요. 국내에서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개인들이 밑에서 이걸 사요. 사면은 얘네들이 김치 프리미엄만큼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520원에 미국에서 사가지고 국내 보내서
바로 판다. 중국에서 사가지고 국내에서 보내서 바로 판다라고 하면 16%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 매매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치코인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네? 사야지. 내지는 이더리움 크래시,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모든 가상화폐가 하락했네 사야지 했을 때 이 정도에 들어왔을 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정상화를 찾아간다. 전전일 가격에 그런 프리미엄을 찾아간다. 60%, 뭐 8% 이렇게 찾아간다라고 하면 이 가격들이 폭락하는데 누가 이익을 봅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매수해서는 안 돼요. 국내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에 노출되는 거고요.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김치 프리미엄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샀던 사람들끼리 뭐 610원, 620원, 630원에 샀다. 근데 원 가격은 거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김치 프리미엄도 빠지고 원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중으로 양 싸다기를 맞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가상화폐는 펀더멘탈이 없어요. 펀더멘탈이 없고 나스닥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 가상화폐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6%가 금일 하락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도치코인도 폭락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금일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스닥이나 지수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신규 상장주 쪽에 돈이 모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섹터로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인다라고 하면 기존에 공모를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 수익률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뭐 SK IoT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엄청난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을까. 기관이나 뭐 메이저 물량들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상한가를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200% 뜬 상황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도박.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아주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모를 받은 분들 아마 제 지금 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SK IoT 공모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따상이 간다라고 하면 내일까지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본인이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따상이 간다라고 하면 주당 16만 8천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인당 5개 증권사에서 5개 균등 배정만 해서 최대 뭐 5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16만 원 곱하기 5개 하면 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요. 내일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100만 원 돈의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러한 공모주를 등하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만 원, 균등 배정만으로도 400만 원의 수익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창출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좀 금액을 좀 세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할 배정받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런 공모주 투자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돈을 가진 부자들은 그런 안전한 투자를 위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